예, 여러분 그럼 연결고리 시대사 강의 자, 첫 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OT의 연장이기도 한데 우리는 역사란 무엇이냐에 대한 일단 기본 개념부터 갖고 가셔야 되는데 자, 교재 4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전시대 흐름도 역사는 흐름이다. 머릿속에 계속 흐름에 대한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연결고리라는 여러분 이름은 그야말로 이게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연결해주는 그래서 역사에 여러분 그 작은 지식들이 쫙 하나로 연결되는 건데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이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맨 구석에 써있는 그 말 좀 보세요. 자, 역사란, 즉 한국사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학문이다. 이 변화가 긍정적으로 발전됐을 때 우리는 시대를 나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땅. 그러면 땅에 대한 감각부터 봐야 되는 거죠. 좀 전에 OT에서 지역 관련 문제가 왜 나오냐? 바로 이 땅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역에서 또는 자 어떤 여러분 자 지도가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이 자 위치에서 어떤 역사가 과거부터 있었는지. 그래서 일단 우리 민족은 이 땅 어디가 우리 민족이 살았던 삶의 흔적인지부터 보셔야 되는데 우리 민족은 만주와 한반도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반도야 당연히 여러분 여기가 한반도가 아시고요. 만주란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강을 그냥 이거 요하라 불러요. 또는 야호라 불러요. 요즘에 모든 발음을 그 나라 발음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면 요하고 중국 발음으로 얘기하면 라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항상 지명은 강이나 여러분 강이나 큰 자 산맥을 끼고 그냥 동쪽, 서쪽, 남북, 동서남북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 자 요하의 동쪽 여기가 요동 또는 요동반도라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하의 서쪽 그래서 여기 요서라 부르죠.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 중국에 달나라에서도 보인다는 이 만리장성 바로 위 여기가 요소고 그 다음에 여기 강 같은 게 하나 흐르고 여기가 요동이다. 그 다음에 자 간도라는 것은 어디 얘기한다? 요 압록강에서 두만강 자 여기 애매한 영토를 자 간도라 불러요. 그러니까 만주라는 거 뭐였어요? 만주란 간도를 포함해서 요소 요동 포함한 이 넓은 영토 여기가 만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만주와 한반도에 있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올해 국가직과 그리고 자, 소방직에서는 특히 이 한반도에서 특히 이 백제 익산에 대한 역사를 물어봤잖아요. 익산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 굵직굵직한 그런 지역 관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당연히 여러분 우리 역사는 시대사 얘기할 때 이 지역 얘기가 나와요. 어느 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보시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또 지역 관련 마지막 마무리로 특강을 4시간 동안 해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땅에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압록강, 청천강, 자 대동강,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한강. 자 그리고 한강도 우리가 이쪽에 남한강, 북한강 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 자 요 남자 빼고 남을 자 빼고 그냥 한강, 여기도 한강. 그랬을 때 한강 상류와 한강 하류를 기억하라. 자 여기가 뭐였습니까? 물의 시작 여기가 한강 상류. 여기도 한강 상류. 자, 이 서울과 인천 쪽은 한강 하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강 얘기할 때 한강 상류 얘기할 때 북한강인지 북한강 상류인지 남한강 상류인지 여러분이 구별하시면서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낙동강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해도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역사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사람들 얘기예요. 이게 어느 왕인가요? 그 다음에 자, 안 죽은 의사인가요? 이렇게 하면 사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강조했지만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나올 수는 없다. 역사를 이끌었던 주도 세력 이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특히 우리가 전근대사는 왕조사였잖아요. 왕조사 시기에는 결국 지배층에 초점이 맞춰진다. 주요 왕 그리고 집권 세력. 그러면 다시 자 강강만 길려 보겠습니다. 자 어디였었냐면 여러분 여기 자 9페이지 보세요. 연결고리 9페이지. 자 2세부터 여러분 10세기 자 특히 2세부터 7세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왕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기별로 주요 왕들이 나오고 특히 한강과 관련된 왕들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통일신라와 발해 이 시기에 또한 발해도 여러분 엄청난 15명의 왕이 있지만 시험에 나온 왕은 4명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엄청나게 많은 역사가 있지만 나오는 인물들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왕들, 그 다음에 그 왕들과 함께 자, 옆에 있었던 집권 세력들. 자, 우리가 이런 뭐 신라 같은 경우 진골, 육두품 이들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 교재. 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고려 같은 경우. 고려는 자, 34명의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다 나오지 않아요. 자, 우리가 나온 왕은 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거기 특히 파란색 표시한 왕들이 시험에 나온 왕이다. 태조, 광종, 성종.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자, 숙종, 예종, 인종. 그 다음에 원간석기의 충렬왕, 충선왕, 공민왕 이런 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한 장 넘겨보시면 자, 12페이지와 13페이지 보시면 조선입니다. 자, 조선 역사를 보면 조선은 여러분 27대 왕조사인데 여기서 시험에 나온 왕은 또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요 왕들, 여러분 거기에 특히 파란색 표시한 고려, 자, 조선의 당연히 태조, 그 다음에 태종, 그리고 세종. 올해는 여러분 세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요 왕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이 왕들과 함께 집권 세력. 조선의 올해는 집권 세력과 관계되어서 자, 조광조의 기묘사가 너무 쉽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큰 흐름을 잡는 훈련을 할 줄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가끔씩 여러분 피지배칭이 나와요. 근데 피지배칭은 우리가 역사는 여러분 결국은 승자들이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들 역사에 기록하지 이들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싶어도 우리가 알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그냥 농업의 변화, 덩어리로. 어떻게 농업이 바뀌었고, 자, 어떻게 상업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정도의 굵직한 경제편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가끔씩 이 백성들이 너무 삶이 힘들 때, 지배자가 썩어 익었고, 도덕성 상실할 때 이들이 악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게 밀란입니다. 가끔씩 밀란이 나오는데 그 밀란만 한번 제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OT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자, 연결고리 어딜 보시냐면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결고리에 대한 감각을 좀 가지시라고. 자, 5페이지 좀 보세요. 5페이지에. 자, 5페이지에 거기 도표 보시면 위에서 여러분 시대사가 돼 있고 거기 피지배칭의 동료 있죠? 여러분 한번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진성량 때 원종 애노의 난. 그 다음에 고려 무신정변 때 엄청난 밀란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다시 조선 들어와서 자, 조선 초기에는 사회가 안정됐어. 근데 16세기에 다시 우리는 특히 잘 아는 임꺽정이 있습니다. 그는 의적이었잖아. 그가 수많은 여러분 탐관오리들 또는 자, 횡포한 부자들의 재산을 뺏어서 백성들에게 몰래 던져줬잖아요. 오늘날 사회복지가 해야 될 일을 임꺽정이 해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조선후기 들어가면 거기는 특히 19세기에 홍경련난 너무너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임수밀란. 그리고 단독 문제로 자, 거기에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런 것들은 단독 문제로 동학운동은 정말 잘 나오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 굵직한 걸 볼 줄 아셔야 되고요. 이제 감 잡으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 5페이지 도표는 어마무시한 도표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는 이 5페이지 도표 갖고 하루 종일 강의를 한 적도 있었어요. 이게 전체 시대 여러분 특히 전근대사 왕조사의 전체 계보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틈틈이 제가 이거는 이제 건드려 드리지 않고 마지막 끝날 때쯤에 종강할 때쯤 한번 받을 건데 자, 그때 여러분 그냥 한번 쭉쭉 눈도장을 좀 찍어 주십시오. 계속. 자, 어쨌든 그래서 자, 이렇게 사람들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사람들 얘기는 제발 쫄지 말고 나오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또 이거를 제가 시대사 강의 20강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보너스 강의 인물사 강의 때 또 하나 참고를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인물사 강의는 문제를 자, 100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익숙하시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변화의 변화. 여러분 항상 여기 다시 오셔서 자, 요거 자, 4페이지 오셔서 거기에 제가 변화에 점점 찍어놨죠? 변화에 형광펜을 그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변화다. 변화. 이 변화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되고요. 이 변화가 자, 여러분 긍정적으로 즉 발전될 때 퇴행이 아닙니다.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앞의 사회보다 발전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본다? 시대를 달리 봅니다. 우리 시험이 다 뭐예요? 이게 어느 시대인가요? 지금 이 강의가 연결고리 시대사 강의잖아요. 이게 어느 시대인가요? 물어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시대에 대한 파악을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뭐 그냥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 국정교과서, 즉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 국정교과서 공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은 같은 교과서로 공부했어요. 정부가 정한 역사 교과서. 이때 우리 역사를 8시대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분 검인정 교과서로 바뀌었습니다. 검인정 교과서란 국가가 검사하고 인정한 교과서. 그래서 학교마다 교과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 검인정 교과서가 이제 8차 교과 과정에 들어오면서 이루어진 건데 어쨌든 여기 여러분 시대는 그래도 우리 시대는 동일하게 8시대로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과거의 국정교과서에 입학한 이 8시대 입학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역사죠. 그래서 거기 시대사, 자 거기 4페이지 여러분 거기 블루 덮여 보세요. 일단 제가 오늘 뭔가 블루색 옷을 챙겨 입고 오려고 했는데 그 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다 여름 옷이라. 그래서 못 챙겨 왔는데 연결고리의 가장 메인 도표는 블루다. 그래서 그 블루 도표가 메인 도표인데요. 자, 우리 역사 여러분 8시대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시대가 뭐였습니까?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 얘기하겠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국가가 나오잖아요. 이미 아시는 여기 구석기와 신석기는 한번 연필로 쓰세요. 이제부터 공유와 평등의 사였었죠. 공유, 함께 나누고 즉 니꺼내고 구별 없고 그리고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사회죠, 여러분. 평등한 사회. 그러다가 청동기 사회가 변화되면서 발전되면서 여러분 이 공유의 반대가 뭡니까? 바로 사유죠. 즉 니꺼 내꺼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은 결국은 계급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 권력을 가진 자와 그 권력 밑에서 자 살아야 되는 피지배층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사유재산 계급사회가 이루어지면서 국가가 나오죠. 그래서 청동기 단계 최초 국가가 고조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철기 단계 여러 국가가 여러분 다수의 여러 국가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만, 진안, 변안 이런 국가 있었고요. 이 국가 중에 세 나라가 바로 고대 국가 즉 삼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가야가 있었고요. 변안이 가야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다시 자 삼국을 누가 통일합니까? 신라가. 그래서 통일신라가 나오고 자 고구려 유민들은 저 만주에서 새로운 나라 세우죠. 이게 발해잖아요. 그래서 통일신라 발해가 함께 있던 시대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 부르는데 바로 여기 이 삼국시대부터 여러분 2세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1세기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1세기 얘기는 사료가 없어서 거의 안 나오고요. 어쨌든 1세기부터 여기 10세기 거의 1000년의 역사 여기가 우리는 고대사회라 불러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여러분 이제 통일신라 다시 여러분 후삼국 분열기 자 통일신라 안에서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로 다시 또 나뉘어졌잖아요. 그리고 발해는 멸망하게 됩니다. 거란한테. 그리고 다시 여기서 고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려가 다시 민족을 통일하죠. 그래서 후삼국 통일. 그래서 다시 고려사회. 자 여기가 바로 중세사회고요. 그 다음에 고려사회는 결국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가다가 자 말기에 또 지배자 썼고 외부에서 여러분 계속 쳐들어오고 이러면서 결국 자 이성계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죠. 이게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이성계 조선은 이 과거에 고조선을 계승했다. 그래서 자 이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부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면서 자 이성계 조선 자 1392년에 시작해서 자 200년 뒤에 1592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래서 완전 이 사회가 초토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진왜란으로 인구가 반으로 줄고 온 나라 땅이 불타고 자 조선 사회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 사회를 우리는 시대를 달리 봅니다. 그래서 여기 조선 전기를 근세 사회라 부르고 자 조선 후기 사회를 근대 사회 태동기라 부르잖아요. 시기를 달리 본다. 그래서 결국 여기를 우리가 시험은 항상 조선역에 물어볼 때 함정으로 조선 후기가 들어가는 거죠. 다음 중 조선 전기 시대 상황이 아닌 것은 조선 후기께 들어가고 또한 조선 후기 거 물어볼 때 조선 전기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같이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 이제 자 1863년 자 이제 고종이
12살에 왕위에 올라가는데 너무 어려서 그의 아버지가 10년간 정치 펴주죠. 그의 아버지 이하응, 바로 흥선대원군. 그래서 1864년부터 1873년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자, 그리고 다시 고종이 22살에 직접 정치 핍니다. 근데 우리는 1876년에 일본한테 강제로 문을 얼리고 불평등 조약 맺고, 그리고 1910년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자, 여기가 여러분 사실 왕조는 이제 조선사였지만 나중에 이 고종은 자, 나라 이름 바꾸죠. 뭐로? 대한제국으로. 자, 왕조세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구한말, 이게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구한말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어쨌든 자, 조선왕조가 27대 왕조사인데 마지막 여러분 26대 왕이 고종이고,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은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 고종의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 그리고 순종 때 일본한테 나라 빼앗기는 이 시기. 불과 여러분 60년도 안 되는 이 시기가 워낙 격동의 시기고,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달리 봅니다. 개화기 또는 근대사의 발전기. 그 다음에 1910년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 여기는 패턴이 맨날 정해져 있잖아요. 일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형태가 달랐다는 거. 그래서 이 단계별 일본의 지배 형태 물어보고요. 또한 이때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느냐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1945년 해방을 맞이해서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 있잖아요. 현대사에.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데, 자, 그럼 다시 보세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선사시대의 국가형성, 두 번째 고대, 세 번째 중세, 네 번째 조선 전기, 즉 근세사회, 다섯 번째 조선 후기, 근대사의 태동기, 여섯 번째 근대사의 발전기 또는 개화기, 일곱 번째 일제강점기 또는 민족 독립운동기, 여덟 번째 현대사회. 이렇게 8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시대 안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어느 시대인가요? 이 시대의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이게 우리 시험에 20문제 중에 15문제가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대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연결고리는 이 시대를 각각 도표 하나로 정리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자, 지금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때문에 자, 말씀드리면 6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6페이지, 자, 6페이지가 바로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바로 이 파트. 자, 여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국가직, 지방직, 여기서 한 문제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어디가 더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현대사회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는 진짜 여러분 핵심적인 것, 사회 특징만 확실하게 잡고 계시면 되는데, 내년에 나오겠죠. 올해 안 나왔으면 내년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 선사시대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 거기에 지금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거기가 자, 어디였습니까? 한 장 넘기시면 옆에 자, 7페이지, 여기가 고조선 얘기잖아요. 고조선을 한 시대로. 그리고 그 중에 다시 한번 블루 도표가 메인 도표인데, 다시 여러분 오른쪽 구석에 약간 카키색 부분이 있죠, 여러분. 박스로 된 카키색. 여기는 약간 심한 내용이에요. 심한 내용. 그래서 심한 내용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여기 얘기. 찰기시대에 나오는 여러 국가. 부요, 고구려, 옥조동의 마한, 진한, 변한. 이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N수생분들 아시지만 여기 문제 패턴 어떻게 나온다? 당연히 사료가 나온다. 사료가 나와서 이게 어느 국가냐, 그리고 국가의 특징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함께 꼭 갖고 가실 게 사료집, 조그만 사료집을 같이 보시면서 볼 줄 아시면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세요. 가장 공을 많이 들인 게 이 9페이지죠, 여러분. 바로 여기 2세부터 7세기 삼국 고구려백제 신라, 다시 통일신라 발해, 이 도표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벅차지만 여러분이 제가 해드리는 노하우를 잘 쫓아오시면 반복하다 보면 남들이 여러분 여기 한 100페이지 내용인데 여러분 도표 하나로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고리는 글씨는 작지만 진짜 알차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이 자, 힘을 드리는 교재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시 교재 자, 11페이지 보세요. 거기 10페이지는 이제 보충 내용이고 11페이지 바로 고려사회잖아요. 가장 여러분 이 고려사회는 자, 어떤 전체 사회의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12페이지와 13페이지 보세요. 특히 연결고리가 왜 이렇게 커졌냐. 이거 필기노트처럼 여러분 이거 선생님 반으로 간다면 선생님 대박 날 것 같은데 선생님 왜 이렇게 고집하시나요?
엄청 그런 여러분 그 제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근데 이건 저희 여러분 소신이에요. 수험생들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한두 표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왜 그 이유 아시죠? 15, 16세기 물어볼 때 함정은 17, 18, 19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12페이지가 조선 전기고요. 자, 13페이지가 조선 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계속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밑에 다시 거기 갈색 부분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자, 거기에 신문제도, 그 다음에 밑에 경제, 문화 요게 간략하게 해드렸는데 이거는 테마사 파트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시대사 속에서 감을 갖고 테마사에선 집중적으로 이 내용을 볼 줄 아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근대사에 들어가면 그리고 거기에 14, 15는 보충이고요. 자, 16페이지. 사실 문풀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연결고리 여기예요. 바로 16페이지는 조금 난도가 있게 만들어 드렸지만 여기 전체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옆에 보시면 1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자, 알차게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 20페이지까지. 여기가 지금 짧은 60년 얘기지만 제가 4페이지를 할애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헷갈릴까 봐. 그래서 요 내용을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 21페이지. 자, 일제강점기. 여러분 딱 도표 2개입니다. 21페이지 요 도표 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22페이지 무장독립운동 도표. 그리고 다시 옆에는 23페이지는 그냥 보충의 내용. 다시 여러분 자, 시기별로 흐름을 잡게끔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회. 자, 여기도 마찬가지 도표 2개, 24페이지와 25페이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렇게 여러분, 그 흐름을 볼 줄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시대사 강의는 진짜 제일 알찬 강의고요. 이거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선생님, 저 연결고리를 조금 새로운 교재 사기가 좀 그런데, 저 간추린 교재 갖고도 봐도 되나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간추린 익숙하신다면 가능해요. 간추린 어디? 요 앞에 있는 삽지. 자, 시대사 강의는 요 앞에 있는 삽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여러분 같이 보셔도 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내용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간추린 안에 본문에 내용이 있으니까 요걸로 또 반복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역사에 대한 개관, 역사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거고, 자, 다시 여러분 이 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거고, 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시대를 달리 본다. 우리 현재 8시대라는 거. 그래서 요 수업 끝나고 잠시 쉴 동안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거. 자, 시기에 대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자,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고대사회, 중세사회, 조선 전기 또는 근세사회 요 용어가 먼저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시대에 대한 감각을 좀 갖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한 시대를 볼 겁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이번 주는 자, 이번 주 여러분 자, 선사시대 그리고 여기 고조선, 그 다음에 자, 여러 국가, 그리고 고대사회까지 볼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여러분 시대 개관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본격적인 강의는 자,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